요즘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. 그래서 그 밥을 지어봤는데요. 그 숙주를 듬뿍 넣은 영양 야채밥입니다.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파를 썰어 볼게요. 쪽파를 준비했는데요. 쪽파는 쫑쫑 썰어 주세요. 홍고추도 잘게 썰어 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지만 고춧가루는 자칫 잘못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홍고추를 준비했어요. 아주 잘게 쫑쫑쫑쫑 썰어 주세요. 간장 넣어 주시고요. 매실액 넣어 주세요. 마늘 넣어 주세요. 좀 듬뿍 많이 넣었거든요. 많이 넣어서 좀 시간을 조금 두면 매운고 아린 맛이 없어지니까 좀 많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깨, 참깨도 듬뿍 넣어 주시고요. 참기름 넣겠습니다. 참기름은 사실 이 간장에다 하지 않고 밥에 직접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는 간장에다 그냥 양념장에 넣어 봤어요.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조금 놔두세요. 숙성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. 바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면 좀 더 맛이 순하되면서 맛있습니다. 이제 단호박을 썰어 볼 텐데요. 단호박은 좀 딱딱하기 때문에 칼로 썰을 때 손을 다치기도 쉽고 또 잘 안 썰리고 그래서 좀 고생스럽거든요.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렸어요. 그러면 좀 썰기가 수월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렸습니다. 반만 사용할 거거든요. 안에 있는 씨를 발라내고요. 그 안에 있는 약간 이 씨 외에 이 살들이 오히려 저 단맛이나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썰지 않아도 괜찮아요. 껍질 사용해서 밥에 넣겠습니다. 밤을 준비했는데요. 큰 거는 한 반 정도만 넣어 주시고요.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정도로만 썰어 주세요. 표고버섯 썰겠습니다. 옆으로 슬라이스 해주시는데요. 너무 가늘지 않게 해주세요. 너무 가늘으면 밥을 하고 같이 했을 때 식감도 없을 수가 있거든요. 느타리 버섯은 그 칼질을 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세요. 길게 찢어주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푹 줄어들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거 외에는 그냥 결대로만 이렇게 찢어주세요. 그리고 조금 두꺼운 것만 반으로 갈라주시고요. 그냥 쭉쭉 이렇게 갈라주세요. 당근도 썰을 텐데요. 당근은 그 색을 내기 위한 고명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5mm 정도 되게 이렇게 두껍게 썰어 주신 다음에 너무 얇지 않게, 그렇다고 또 너무 두꺼우면 또 나중에 이렇게 이것만 두드러지니까 볼펜 쪽 썬다 라는 생각으로 썰어 주세요. 저는 이렇게 뚝배기를 준비했는데요. 이렇게 밑바닥이 좀 두꺼운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냄비밥을 하는 데는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좀 두툼한 이런 냄비를 준비했어요. 쌀을 앉혀 보겠습니다. 쌀 한 4인분 정도의 양이거든요. 4인분 정도 되는 양을 잘 불려놨어요. 그런데 이 쌀은 찹쌀과 맵쌀의 비율을 한 3대2 정도로 했어요. 그래서 맵쌀을 한 3으로 했고 찹쌀을 2개를 했거든요. 그래서 3대2 정도의 그 양인데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동량의 쌀과 동량의 물이거든요. 그래서 물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야채를 앉혀 보겠습니다. 야채를 이렇게 골고루 앉혀 주세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쁘게 놔도 나중에 끓거나 그러면 좀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고요. 또 중간에 이 쌀을 한번 이렇게 저어 줄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모양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그냥 준비한 그 야채를 그냥 골고루 가게끔만 넣어주세요. 불에 올렸거든요. 이 상태로 끓여주시면 돼요. 밥이 이렇게 잘 끓고 있는데요. 이때 한번 저어주세요. 젓는 이유는 밥이 위아래로 잘 골고루 익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. 이렇게 냄비밥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좀 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 그 뚜껑을 덮고 좀 이따가 이제 또 물이 조금 더 잦아들면 그때 숙주를 넣고 뜸을 푹 들일 거예요. 그래서
요 중간쯤에 한번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섞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다시 냄비 뚜껑을 닫고 조금 더 끓일 거예요. 밥이 이렇게 물이 자작자작해질 때 이제 뜸을 들일 건데요. 그 가운데를 좀 살짝 해주신 다음에 숙주를 넣어주세요. 숙주를 좀 듬뿍 넣어주세요. 뜸을 들이면서는 불을 좀 아주 약불로 해주세요. 약불로 해주시고 한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되거든요. 숙주는 덜 익었다고 해서 비린내가 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뚜껑이 좀 들떠도 이렇게 비린내가 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수북히 올라와도 괜찮아요. 이렇게 수북히 많이 올라와도 나중엔 또 숙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하신 다음에 뜸을 잘 들여주세요. 한 10분 정도 들여주세요. 밥뜸이 아주 잘 들었거든요. 이제 퍼볼게요. 살살 이렇게 섞어주세요.